할 얘기 많습니다. 휴지 속 DNA. 자, 이 경찰이 말이죠. DNA 분석을 통해서 2년 전도 아니고 무려 20년 전 제주도에서 있었던 연쇄 강도 강간 사건의 범인을 붙잡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JTBC 법조팀에서 이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서준 기자가 상세히 취재를 해서 어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2001년에 제주에서 발생한 연쇄 강간 사건의 50대 피의자가 결국 붙잡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극적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게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될 뻔했는데 이런 DNA, 경찰이 끈질긴 DNA 수사로 20여 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의 범인을 특정했고 이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 기자가 20년 전 도대체 이자가 어떤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001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3월부터 강도 강간 사건이 제주도의 마을에서 벌어집니다. 경찰이 잠복 수사를 처음에 했는데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또 벌어지고 경찰이 잠복하는데 그 잠복하는 근무하는 형사들에 피해서 창문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현장에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에 휴지 뭉치가 있었는데요. 이 휴지 뭉치의 DNA를 분석했더니 한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 무려 20년 전입니다. 당시 수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당시 사건 담당했던 형사분의 목소리 직접 듣고 얘기 이어가죠.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10시가 넘으면 그 동네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마을입니다. 목격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CCTV들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남기고 간 유류물이라고는 유일하게 이제 그게 채취했다고 봐야죠. 그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보냈습니다. 자, 진짜 증거를 할 수 있는 게 요만한 휴지 뭉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추적하고 했더니 2019년 딱 그 DNA와 일치하는 남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자가 교도소에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이 사이에 계속해서 20년 동안 보관돼 있었던 휴지밖에 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좀 딴 데 보고 계셨죠? 오늘 왜 저렇게 미워하세요?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시선을 맞추는데 계속 다른 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질문을 하면서 저 양반이 저거 좀 사실 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기소가 된 한 씨, 한모 씨 예. 혐의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 재판에 넘겨졌을 때의 이 혐의 사실은 184건이에요. 예? 184건. 혼자서 저지른 게 이게 강도 강간이 19건이고 그 절도를 포함한 강력 범죄가 165건이에요. 제가 머릿속으로 막 계속 제가 알고 있는 건수 중에서 제일 최고로 최다 건수가 아닌가 싶은 그런 아니 저걸 범죄자인데. 혼자서 했다고요? 네. 근데 그게 더 제가 어이없어 했던 거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2009년도에 그걸로 징역 18년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예? 18년이요? 네, 고작. 저 혐의 중에는 강도 강간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체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범죄를 저지르다가 한번 잡히잖아요. 그때 재판받는 시점 이전에 이 모든 범죄들을 뭉뚱그려서 한 건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번에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놓고 재판에 안 넘겼더라면 그냥 2027년에 풀려나게 돼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2009년도에 이번 사건까지도 같이 기소가 됐죠? 그랬으면 비슷하게 한 20년 정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나를 그때 같이 넘기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겠네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것도 우리 형사 이 재판에 이 형량 매긴 데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184건 상상이 가세요? 저 그것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지금 자료 보다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정말 보셨겠지만 정말 이 끝까지 포기하는 경찰, 이 형사분의 정말 노력이 오늘의 이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그 경찰 목소리 잠깐 더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계속 근무하면서 어떤 DNA 그 자료를 대조할 때 이 사건에 그 일치하는 DNA가 있는지 항상 제가 확인하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범인을 꼭 잡아준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런 게 제가 마음이 짐이었었는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한테 늘 뭐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죠. 어디 가슴 한쪽에서는 좀 아릿하기도 하고 그나마 짐이 한 가지라도 어쨌든 덜었다. 자, 소장님 진짜 네. 저런 분은 그 범죄 피해자분에 대한 감정이입이 가능하니까 저러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공감 능력도 확실히 있으신 분이고요. 지금 저는 이 형사분 팬이 됐어요. 순간 팬이는 말씀하시는 것도 조근조근 얘기하시는 게 우리 이웃의 무슨 이웃의 삼촌, 이웃의 아버님, 이웃의 친구 뭐 이런 분이신데 사실 20년을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고 사실 그때는 뭐 유전자 감식 이런 기법이 거의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는 휴지 하나인데 그 휴지 증거물을 과학수사에 보냈다가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공소시효 하루 전에 이렇게 잡아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스스로도 얘기하시길 여기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작은 마을에서 20년 동안 직업 윤리를 가지셨던 이 현사분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예. 자, 진짜 앞서 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진짜 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강도 강간 아무리 해도 사형 선고를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1994년에 사형이 집행된 박현용이라는 연쇄 강도 강간범이 있었는데 미성년자 9명을 포함한 11명 그 피해자 중엔 초등학생 임신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서 뭐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짓을 했는데도 뭡니까? 18년. 야, 진짜. 자, 소장님, 진짜 네. 진짜 이 피해자들의 네. 참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그 진짜 20년 전 사건이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생생할 거예요. 그죠? 그럼요. 이 여성이 성범죄 강도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고 추억이잖아요. 각인된다고 우리가 그럼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우겨도 아니라고 우기고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생생히 20년 전을 마치 이틀 전처럼 기억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았고 또 하늘도 알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 나는 죄가 없다.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이유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좀 황당한데요. 누군가 그 휴지뭉치 있죠. 네. 유일한 증거였던 과학 수사의 증거였던 휴지뭉치에 내 DNA를 넣었다. 아하. 그러므로 나는 혐의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무죄 선고가 나면요. 6년 뒤에 출소합니다. 2009년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027년에 풀려나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5년 동안만 부착하면은 모든 어떤 규제가 끝나게 됩니다. 변호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요. 이게 또 참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범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잡혔을 때 그 잡히기 전에 모든 범죄들을 다 합산한 걸로 기준으로 삼고 있냐면 이렇게까지 180사건이라는 걸 한 사람이 잡히기 전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근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복수 어느 정도 숫자를 넘어가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저는 19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건화된 게 19건이지 신고조차 못했던 피해자들도 바로 그겁니다. 예. 상습범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삶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 근데 지금 이 DNA 묻은 것도 지금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런 표현들을 이제 그 과학수사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도 어쨌든 과학을 다루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표현 기법상 99.99%라는 얘기를 한다는 예, 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100%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꼭 뭐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예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99.99%라는 얘기는 사실은 100%죠. 예. 아무튼 빨리 좀 정신 차리고 인정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